자, 오늘은 이제 도형의 대칭 이동과 그 다음에 부등식의 영역 활용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먼저 보게 될 건 뭐냐면 도형의 대칭 이동이에요.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 도형의 대칭 이동은 자, 점이 점을 기준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점이 선을 기준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선이 점을 기준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선이 선으로 이동하는 거. 자, 점이 점에 대하여 대칭.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점이 선에 대하여 대칭.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이 점에 대하여.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일 복잡한 건데 선이 선에 대하여. 요 네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점이 점에 대하여 대칭을 보게 될 겁니다. 자, 특정한 점이 여기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A x, y 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특정한 점 x라고 할게요. x, p, q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이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에 해당하는 여기에 새로운 점 A'를 옮겨왔다. 그럼 얘는 X',Y'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거리 두 개는 물론 같을 거고요. 이동된 점이 있다 했을 때 이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특징은 뭐예요? X인 P, Q는 얘는 선분 AA'의 중점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AA'의 중점. 그럼 P는 2분의 X 플러스 X 다시, Q는 2분의 Y 플러스 Y 다시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 예시를 갖고 한번 해볼까요? A 2,3이란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얘를 X 0,-1에 대하여 대칭하여라. 그랬을 때 나오는 A 다시 점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x, y라고 해봅시다. 얘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그래프를 실질적으로 그려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이렇게 얘가 빠르게 그릴게요. 2,3은 여기 있다고 칠게요. 2,3. 그 다음에 0,-1은 1. 자,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는 어떻게 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쭉 와서 반대편 요쯤에 있겠네요. 여기쯤에 존재를 하겠죠. 자, 현재 얘는 2,3, 얘는 0,-1.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 점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조금 더 왔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프 상으로는. 근데 그냥 잘못 그렸어요. 이거랑 거리가 같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여기를 A 다시 x, y라고 했을 때 길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자, 0은 2와 x의 중점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3과 y의 중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x를 풀면은 마이너스 2, 결론적으로 y를 풀면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 다시, 즉 대칭된 a 다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점에 대해서 점을 대칭했을 때 구하는 방식입니다. 오케이?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두 번째, 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할 겁니다. 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을 하겠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겠다라고 주어지면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일단 직선을 그려볼게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를 L이란 직선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이쪽에 점이 있을 거예요. 얘를 A x, y라고 할 거고요. 얘는 직선 L은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하고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수직이 되고 반대편에 모습이 주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얘랑 거리가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하다? 수직이다. 거리가 같고 수직이다.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a 다시라고 했을 때 x 다시 y 다시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얘는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3분 a 다시와 직선 L이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고 푸는데 그럼 첫 번째로 중점이라 하면은 뭐예요?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콤마 2분의 y 더하기 y 다시입니다. 얘가 어디 위에 있다? 저 직선이 있다. 즉 x하고 y 자리에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a의 x자리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x 다시 더하기 b의 2분의 y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c는 0. 일단 이걸 만족하는 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수직이다. 수직이다 하면은 x 빼기 x 다시 대 y 빼기 y 다시는 자 얘의 기울기를 그냥 m이라고 할게요. m.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뭐다? 마이너스 m분의 1이다. 왜? 수직이니까 두 개 곱해서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수직일 때는 서로의 기울기 m과 m 다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그럼 얘의 기울기를 m 다시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이너스 m분의 1 이렇게 주어져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요것들을 다 지우고 여기 저 직선이 지워졌네요. 자, 직선을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게 L 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A 3,2 라고 하고요. 이 직선은 뭐로 하는 게 좋을까요? 직선은 x 빼기 y 더하기 3은 0 이라고 합시다. 얘예요. 그랬을 때 이 점을 대칭 이동시켜 보래요. 사실 원래 모양을 더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야 되긴 하지만 좌표 평면상에 그냥 이거는 예시니까 간단하게 그릴게요. a-를 a, b라고 놔볼까요? 이 a, b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첫 번째, 자, 중점을 구해 봅시다. 중점은 뭡니까? 2분의 a 더하기 3 요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b 더하기 2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 중점이 저 직선 L 위에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대입을 하라는 소리예요. 2분의 a 플러스 3 빼기 y 자리에 2분의 b 플러스 2 더하기 3은
0 하고 일단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얘를 이제 2를 곱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a 플러스 3 빼기 b 빼기 2 더하기 6은 0 해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7. 자, 이게 첫 번째 나온 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울기를 얘기를 할 건데, L의 기울기는 1입니다. 1. 그러면은 A 빼기 3 B 빼기 2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A 빼기 3은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 5라고 주어질 수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식하고 여기 두 번째 식하고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A 빼기 B는 마이너스 7, A 더하기 B는 5.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A는 마이너스 2. 그럼 A는 마이너스 1, B는 얼마? 6. 즉, 이 대칭된 점은 얼마? 마이너스 1,6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 알겠습니까? 이게 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잘 기억해야 돼요. 직선에 대해 대칭을 할 경우 중점과 기울기를 이용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시를 들어준 거고요. 이 예시도 잘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선을 점에 대해서 이동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섬을 점에 대해서 이동하는 경우는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선이란 건 대부분 직선을 얘기합니다. 곡선 같은 경우에는 점에 대해서 이제 이동을 하기가 여러분이 배운 것 같고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고요.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직선을 L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랬을 때 얘를 점이 여기 하나 있어요. 얘를 이제 대칭 이동을 할 건데, 잘 기억할 게 뭐냐면은 이게 평행을 하겠죠. 일단 평행을 하게 하고요. 자, 됐을까요? 네, 평행하나요? 그래,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네. 자, 이 정도면 된 건가요? 이걸 두 개 좀 더 붙여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일단 평행한 것처럼 보이고요. 돼 있죠? 자,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 위에 직선이 어떤 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점이 있다. 이렇게 주었을 때 얘가 뭐다? 이 점의 기준으로 대칭이 되면은 여기 위에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점이 대칭이 되면은 여기 점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점이 있다 칠게요. 그랬을 때 얘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위에 점이 됩니다. 맞죠? 즉 여기 이 대칭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반대편의 대칭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게 선을 점에 대해서 이동하게 되면은 특징이 하나 생겨요. 얘를 이제 M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두 개가 평행합니다. 즉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다시는 0이라는 이런 형태의 직선이 생기게 돼요. 선을 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왜?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같고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같고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평행하게 돼요. 평행하게 되고 얘도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동일한 직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평행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동일한 직선으로 이동을 한다 라고 주어져요. 그럼 여기 점을 뭐 a x, y라고 했을 때 결국 점 a와 직선 l의 거리를 구하고, 자 얘는 평행하죠. 근데 c 다시 요것만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행하다고 놓고 점 a와 직선 m의 거리 이 두 개가 뭐하다? 같다 라고 놓고 풀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여기다가 바로 쓰도록 할게요. 직선 l을 e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점 a는 마이너스 3,2라고 두겠습니다. 이 직선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여라 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럼 직선 m은 기울기가 똑같다 하고 플러스 c는 0, c 다시는 0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현재 이렇게 놓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a와 l 구해볼까요? 거리 d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2 플러스 1 즉 루트 5분의 3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a와 m 거리 d는 똑같이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6 플러스 2 플러스 c가 이게 루트 5분의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일단 얘랑 얘랑 지워지겠죠. 그러면 절대값 c 빼기 4가 3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c는 1이거나 7이어야 됩니다. 근데 c가 1인 경우에는 요 l 직선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인 경우에는 l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탈락. 뭐예요? 7인 경우가 되는 거죠. 즉 m의 직선은 얘는 뭐가 된다? m은 얘는 ex 플러스 y 플러스 7은 0이 얘가 대칭 이동이 된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선을 점에 대해서 이용하게 되면은 평행한 직선이 나온다. 평행한 직선이 나온다. 요게 좀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원래는 뭐 이제 얘가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식을 가지고 ax 다시 플러스 by 다시 플러스 c는 0 그걸 통해서 뭐 식을 이리저리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실제 문제에서 구하게 될 때는 그냥 평행한 직선이 되니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빨리 구하는 형태가 오히려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개념이에요. 일단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시험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당장 써먹어야 하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대칭 이동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경우이기도 하고요. 가장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은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경우입니다.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럼 일단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점선 L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두 개를 그려보면, 자, 얘와 이 정도면 됐나?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이렇게 되는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해요. 잠시만요. 자,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네요. 이걸 이동시켜 볼까요? 이렇게.
자,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볼게요. 그랬을 때 이 두 개가 대칭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 얘를 대칭 이동한 거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게요. 대칭 이동된 겁니다. 얘는 대칭 이동되기 전에 거고요. 얘를 이걸로 이동시킬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자, 뭐냐면 여기 위에 점에서 대칭을 하게 되면은 뭐에? 이 두 개의 수직이에요. 어떤 점이든 대칭을 하게 되면은 수직이 나오고요. 거리가 같게 됩니다. 아까 점을 선에 대해서 대칭했을 때랑 비슷한 모습이죠. 그거랑 똑같은 방식을 쓸 거예요. 뭐? 첫 번째, 중점이 대칭되는 직선 L 위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울기가 수직이다. 요 두 가지를 갖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여기 위에 점을 x, y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점을 x-y-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면 x, y와 x-y-의 중점 2분의 x 플러스 x-와 2분의 y 플러스 y-를 L식에 대입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x 빼기 x 다시 y 빼기 y 다시는 이 L의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뭐예요? 마이너스 m분의 1이다 놓고, 자, 이 1번하고 2번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게 돼요. 연립해서.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문자식으로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문제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직접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지우고 해볼게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다 지우고 오른쪽은 그대로 둘게요. 자,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교재에서 쌤이 찾아볼 건데 없으면은 그냥 풀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문제. y는 2x 빼기 1이란 직선 이해를 y는 x 플러스 2에 대하여 대칭하여라. 그 대칭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네요. y는 2x 빼기 1을 x 플러스 2에 대하여 대칭을 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뭐 원래 그려는 봐야 되는데 그냥 바로 식을 쓰도록 할게요. 옆에 있는 그림 갖고 뭐 문제를 풀도록 할 거니까. 자, 얘 직선이 현재 요 직선이고요. 얘가 L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점을 x, y라고 놓고요. 대칭되는 직선의 점을 x-y-라고 놓을게요. 참고로 대칭되는 직선은 지금 x-와 y-로 이루어진 직선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의 중점, 첫 번째 중점 2분의 x 플러스 x 다시 2분의 y 플러스 y 다시, 얘가 요 직선 위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2분의 y 플러스 y 다시는 2분의
x 플러스 x 다시 플러스 2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양변 두 배를 하면 y 플러스 y 다시는 x 플러스 x 다시 플러스 4다. 일단 요게 첫 번째 식이에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울기 x 빼기 x 다시 분의 y 빼기 y 다시는 제 기울기 1이니까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얻을 수 있는 식은 y 빼기 y 다시는 x 다시 빼기 x. 자, 얘가 두 번째 식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 부분을 지워볼게요. 다 지울게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첫 번째 식인 y 플러스 y 다시는 x 플러스 x 다시 더하기 4 얘와 y 빼기 y 다시는 x 다시 빼기 x 이 두 개씩을 씁니다. 그리고 x나 y 둘 중에 하나를 없애세요. 자, 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y끼리 없어지죠. 이 y 다시는 x 다시도 없어지고 2x 플러스 4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x라고 정리하면 x는 y 다시 빼기 2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첫 번째 한 거고요. 이 두 개를 더하기를 하게 되면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 지금 빼기를 했을 때 결과물이 저거고요. 더하기를 하게 되면 2y는 2x 다시 플러스 4가 나옵니다. 즉 y는 x 다시 플러스 2가 나와요. 왜 이런 식의 계산을 했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식은 현재 x하고 y로 된 식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x 다시하고 y 다시로 이루어진 식을 구해야 해요. 그럼 이 x 자리하고 y 자리에다가 x 다시하고 y 다시로 된 식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즉 얘하고 얘를 구한 다음에 저 식에다가 y 자리에 x 다시 플러스 2 그리고 x 자리에 y 다시 빼기 2 빼기 1 얘를 대입하면 되는 거랍니다. 이게 바로 뭐? 대칭된 직선의 식이다. 정리해보면 x 다시 플러스 2는 2y 다시 빼기 4 빼기 1 정리하면 y 다시는 2분의 x 다시 플러스 7 이게 뭐다? 이동된 직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동된 직선의 식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가 이제 개념 자체 설명이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방법을 일단 외워서라도 푸는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나올 확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나온다면은 이 방법이 아니면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갖고 이 모든 과정을 외워서라도 풀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건 뭐냐면은 쌤이 이걸 풀어줬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앞에 부분으로 돌려서 이 문제를 본인의 힘으로 한번 풀어보고 다시 한번 듣는 걸 권유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부분은 한 번쯤은 본인의 힘으로 직접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 시험 때 만약 나왔는데 직접 그때 가서 써보려 하면은 힘들어요. 틀릴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 직접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풀어보는 걸 권유한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점을 점으로, 점을 선으로, 선을 점으로, 선을 선으로 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시험에서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대칭 이동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하고 이제 시험에 잘 써먹을 수 있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의 응용 파트에서 설명을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응용에서 설명 안 한 게 뭐냐면 실생활 활용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어요. 실생활 활용 문제라 하는 거는 선형 계획법이라고 불리는 이제 방식을 사용하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뭘 계산하여라 그런 것들에 관련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에게 푸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문제. 자, 어떤 공장에서 제품 A, B를 생산을 한대요. 그랬을 때 각각 부품이 P와 Q가 들어갈 건데요. 제품 A를 만들 때는 P를 2kg, 단위는 kg이에요. 둘 다 2kg. 그 다음에 Q는 3kg을 써야지 제품 A를 하나 만들 수 있대요. 그때 판매를 하면은 이익은 7만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제품 B는 P 부품을 3kg, 그 다음에 Q 부품을 6kg 사용을 해야 되고요. 12만원의 이득이 남는데요. 그랬을 때 부품 P는 하루에 150kg, 그 다음에 부품 Q는 하루에 270kg를 사용한대요.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최대 이익은 얼마냐? 최대 이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실생활 활용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이 가게에서 뭐 이제 사장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본인이 직접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뭐든지 재료가 많이 어떤 하나에 치우치게 사용을 해서 다른 하나에 재료가 많이 남아버리고 물건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 남은 재료만큼은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골고루 사용해서 남는 게 없이 사용하고 그거 물건을 모두 다 판매를 하는 게 사실 최대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게 되는 건데요. 자,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A와 B가 몇 개씩 생산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A를 X개, B를 Y개 생산을 할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P 부품은 이제 2x 플러스 3y개가 쓰이겠죠. 근데 얘는 150kg보다 작게 사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하가 됩니다. Q 부품의 경우 3x 더하기 6y는 270kg보다 작아야 돼요.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얘는 150kg, 270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하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이상,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문제를 조심히 잘 읽어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최대 이익, 그럼 얼마예요? A를 X게 팔면 7X, B를 Y게 팔면 12Y. 이때 얘가 돈을 얼만큼 벌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 부등식 영역 최대 최소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때 이 K는 뭐라 했어요? Y절편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P 부품과 Q 부품에 관련된 식을 부등식의 영역으로 표시를 먼저 해야 합니다. 요거를 그려볼게요. 참고로 이 부등식의 영역 실생활 활용 문제를 풀 때는 1사분면만 그리면 돼요. 왜? 실생활이기 때문에 음수계라는 게 필요가 없죠. 즉, 이 두 개는 모두 다 X하고 Y는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저절로 얻게 됩니다. 저절로 얻었어요. 자, 그 다음에 Y축이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2X 플러스 3Y는 150이에요. 그럼 X는 75개, 그 다음에 Y는 뭐 50개 정도에 해당을 하겠죠. 점선으로 그리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x 플러스 6y는 270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x는 90인가요? 90 93 27 맞죠? 그 다음에 y는 6분의 270 얼마인가요? 6, 4, 24 45 45에 해당하는 거겠네.
맞죠? 그랬을 때 이 둘도 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7x 플러스 12y는 k를 y는 여기는 여기 45 마이너스 12분의 7x 플러스 12분의 k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y절편이고요. k값은 y절편에 해당 12분의 k가 y절편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죠. 일단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요 좀 더 높은 가파른 형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그랬을 때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6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8이네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2분의 7x라는 직선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이 두 개의 사이를 통과하는 기울기가 될 거예요. 참고로 부등식 영역 먼저 색칠부터 해보면은 색칠한 범위가 요 이하니까 요 부분이 됩니다. 요 부분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직선이 이쪽에다 그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직선이 기울기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거보단 높고 요거보단 낮은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럼 얘가 이 범위, 색칠된 범위를 통과할 때 y절편이 제일 크게 통과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예요? 바로 이때 여기 교점 통과할 때겠죠. 교점 통과할 때. 교점 통과할 때입니다. 그럼 이 교점의 값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점의 식을 대입하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 교점의 값이 이제 얼마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교점을 실제로 구해봅시다. 두 개를 풀어볼게요. 4x 플러스 6y는 300 연립방정식 푸는 겁니다. 3x 플러스 6y는 270 두 개를 빼면 x는 30 y는 30 이렇게 되네. 여기 점은 30,30이네요. 자, 그러면 뭔 말이냐면은 P 부품과 Q 부품을 전부 다 사용해서 A 제품도 30개, Y 제품도 30개 만들었을 때 이익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30, 3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7 곱하기 30 더하기 12 곱하기 30은 210 더하기 360 얼마? 570 이때가 최대 이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실생활 활용 문제를 풀다 보면 대부분 여기 교점이 최대값이나 혹은 최소값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거의 90% 넘는 확률로 그렇게 되는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교점만 구해서 대입을 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틀릴 확률도 조금은 존재를 하고 또 만약 얘가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 대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문제를 잘 읽고 이렇게 나열을 하고 부등식 영역도 실제로 그려보고 교점도 구해보고 대입까지 해보는 이런 문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점이 정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수가 안 나온다. 그럼 그 교점을 대입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교점은 대입하면 안 돼요. 그 교점은 대입하면 안 되고 그것보다 작거나 큰 정수값 중에서 대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분의 29가 나왔다. 2분의 29는 14.5입니다. 그러면 x가 14일 때거나 15일 때 식에 해당하는, 즉 만약에 요렇게 있어요. 여기 교점이 여기 요 범위고 여기가 2분의 29
나왔대요. 그럼 얘는 14.5죠. 14.5. 그러면은 x가 14일 때 2점, 그 다음에 x가 15일 때 2점. 직선을 잘 선택해야 돼요. 요 영역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 14일 때 15일 때 그 두 개의 점을 구해서 요 최대값 혹은 최소값 구하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고 둘 중에 큰 거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생활에서는 이제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2분의 1개, 2분의 5개 이런 식의 단위는 없잖아요. 이제 완제품 한 개, 두 개 정수값으로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수값으로 대입을 해야 됩니다. 자연수값으로 대입하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 x도 y도 둘 다 자연수가 되는 식을 대입을 하여라, 점을 대입하여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형의 대칭 이동과 그 다음에 부등식 영역에서 실생활 활용 문제, 선형계획법을 쓰는 문제까지 봤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주로 서술형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이제 이해가 될 때까지 한번 잘 살펴보고 이해가 정 안 되면은 다시 와서 설명을 듣도록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